류일임 위원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만큼 위원장께서 맡고 계시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도 보장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진행해야 되는 그 책임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청부 민원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서도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는데 올해 초에 있었던 임시회의, 전체회의 계속 피하시고 정회하시고 파행을 잇따라 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으면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부한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안은 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그런 방탄 조끼입니까? 위원장께? 권익위가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면 그냥 답변 안 하고 계속 뭉개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네, 위원장. 예,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신 위원장께서 2024년 1월 12일에는 임시회를 열어서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했던 김효진 위원을 비롯한 2명의 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적반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1월 12일 회의를 연 거는 1월 9일 날 열린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저에게 폭력 행위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연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데,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청부 민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결이라든지 논의되는 것들은 피하려고 도망다니신 위원장께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역할들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서 징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목적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참 답답하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조끼 경찰 조사와 함께 권익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에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저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12월 23일 신고돼서요, 오늘까지 186일째 진행 중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후반에 취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각각 40일, 62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었던 정민영 방심위원 역시 권익위는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민 KBS 사장은 신고 84일이 걸렸는데 이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186일째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권익위 조사가 위원장께는 방탄조끼인 것 같은데 말이죠. 권익위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7월 22일까지. 7월 22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퇴임하시기 전까지 권익위의 조사는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퇴임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이해충돌법 법률 위반 혐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질질 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개원 교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7개월 넘게 방심위원 위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원장께서는 뭐 어떠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뭐 용산이라든지 대통령이 해본 적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해촉되거나 거리가 됐을 때 후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저희들이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보궐위원회에 대해서는 며칠 안에 답하세요. 며칠 네, 뭐 만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아니요.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보궐위원?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아니, 나지 저기 있잖아요. 아, 예, 저기 컨닝하세요. 예,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7개월 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위원장이 아무리 짜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그런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김현 위원님, 2분 드리십시오. 그 지금 유림 위원장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지금 보면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증언의 거부 제3조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관계이고요. 친족이라 하면 팔촌, 사촌에 포함된 것까지는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유일임 위원장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국민권익이나 뭐 경찰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그 안에는 가족, 아들, 조카, 처제는 사촌, 팔촌까지 가능한데 동서, 김땡땡, 그다음에 유일임이 2019년부터 3년간 근무하던 경주 엑스포 관련 6명, 유일임 위원장이 방심위 특위위원으로 임명한 특위위원 2명, 그다음에 유일임 동생 유희목이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수련원 강사 4명.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거부할 수 없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금 증언 거부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위원장님이 유일임 위원장의 증언 거부에 대한 것을 이 법률에 근거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증언 거부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권익위 조사를 핑계 대거나 경찰 조사가 되는 겁니까? 되는 것으로 압니까? 조사 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나? 직접 출두하신 일 있습니까? 직접 출석은 없는데 없죠. 예. 잠깐만요. 없죠. 예. 예. 그런데 그거를 핑계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본인이 민원사주 의혹을 시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네.